지중해의 태양빛이 춤추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 자연을 창조적으로 조형해낸 천재 건축가와 그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현대 건축의 요람이자 예술의 성전이 되었던 곳. 지중해의 태양보다 뜨거운 삶을 살았던 안토니오 가우디의 영혼이 살아있는 도시 바르셀로나입니다. 예술적 정열과 활기를 간직한 나라 스페인. 스페인을 품고 있는 지구 대륙의 끝 이베리아 반도는 유럽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문화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는 유럽 대륙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 탓에 외세의 침입이 잦았지만 수많은 예술가들의 사랑도 함께 누렸던 곳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우아한 작품들은 도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바르셀로나를 예술의 땅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거리의 행인들은 플라멩고의 스텝처럼 경쾌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모두에게 예술가적 영감을 불어넣는 바르셀로나의 광장은 가로등조차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종려나무와 어우러져 마치 한 그루 열대목이 서 있는 모습의 이 독특한 가로등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대학 졸업 후 첫 작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풋내기 건축가에 불과했던 가우디가 처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건 1878년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박람회에 직접 디자인한 진열장을 출품했는데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된 구엘 백작은 이를 계기로 가우디를 후원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최고의 부자였던 구엘 백작의 후원은 가우디의 일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무명 건축가에 대한 한 귀족의 열렬한 지지가 바르셀로나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구엘 백작의 신뢰에 화답하듯 가우디는 람블라스 거리의 한쪽 골목에 구엘 궁전이라는 저택을 건축합니다. 1888년에 열릴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를 앞두고 구엘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보여줄 호화로운 주택을 원했습니다. 구엘을 위해 지은 바르셀로나 심장부의 가우디의 첫 작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개관 이후 건물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전 같은 외관과 사치스러운 내부는 화려한 악의 도시 바빌론처럼 불온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밝은색 벽돌로 쌓아 올린 석벽의 견고함과 단단한 열줄을 지탱하는 부드러운 아치형 곡선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양 못지않게 가우디의 건축이 높이 평가받았던 것은 바로 주거에 적합한 편리성이었습니다. 건물 위 절묘하게 뚫린 20개의 환기 굴뚝은 환기와 방음, 채광의 최적의 구조를 자랑합니다. 둥근 천장 꼭대기의 구멍을 통해 새어드는 빛은 마치 구원처럼 따스하게 궁전 내부를 어루만졌습니다. 가우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구엘 궁전은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자연을 모방한 조형미에 실용성을 더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들은 지붕의 테라스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입체적인 모양과 화려한 색채, 조각 타일로 장식된 지붕의 탑들은 예술적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상아색 자갈이나 테라코타로 장식된 지붕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이곳을 하나의 공원 같은 공간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구엘 백작을 통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은 가우디는 1900년대에 이르러 좀 더 거대한 도시 계획에 돌입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전원 도시를 구상했던 구엘 백작의 꿈은 가우디의 손을 거쳐 구엘 공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낙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출입문을 지나면 관리인의 집이 나타나는데요. 동화 속 과자의 집을 닮은 이 건물은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공연되고 있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것입니다. 정면 입구를 지나면 두 갈래 계단 사이에 화려한 채색 타일로 된 동물 조형물이 드러나는데요. 가우디의 자연주의를 상징하는 동물 조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도마뱀 조각상으로 구엘 공원의 명물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평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구엘 백작의 요청으로 지어진 콜로네이드 홀입니다. 도리스식 기둥이 정렬한 이곳은 그리스 신전의 신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고요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86개의 원기둥이 받치고 있는 도리스식 신전의 흰 천장은 유색 도자기 파편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원형의 모자이크로 장식했습니다. 콜로네이드 홀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식 극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거대한 광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 멋진 공원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유약을 발라 구운 벤치의 모자이크는 햇빛을 받아 매끈하게 빛나며 뱀처럼 관능적인 곡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석고 틀을 떠서 제작한 인체공학적인 의자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te parque porque nada, lo que estamos diciendo con Gaby que es un lugar como para descansar. Está bueno, estamos rodeados de naturaleza y la vista de Barcelona que es bastante amplia y está bueno porque nada. Y bueno, allá arriba yo nunca fui, creo, por ahora, tengo que ir. Pero nada, la verdad que Gaudí me gusta, todas sus obras me encantan. 거칠게 깎은 돌로 윤곽을 만든 두 가지 높이로 된 공원 안의 길은 지중해 초목들과 어우러져 천혜의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가파르고 헐벗은 바위투성이 지형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돌이나 흙을 이용해 독창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울어진 기둥에 의해 유지되는 주랑 현관은 무너지지 않도록 매우 역학적이고 견고하게 설계됐습니다. 거칠게 깎은 돌로 윤곽을 만든 이 공간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왔던 천연 동굴처럼 주위의 경관과 멋지게 조화를 이룹니다.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길 바랬던 가우디의 신념은 구엘 공원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가우디의 자연주의를 담은 구엘 공원은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가장 푸른 정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의 코발트빛 바다와 황금빛 해안이 어우러진 바르셀로나의 풍광을 보고 있노라면 왜 가우디가 그토록 자연에 집착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영감을 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원천이었던 거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가우디는 그의 건축에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이베리아 반도의 따스한 햇살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걸작이 바로 바다를 닮은 저택 까사밀라였습니다. 가우디는 건축은 자연의 일부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석회암 건물의 창과 벽에 바다와 파도의 굴곡을 실었습니다. 이 유연한 곡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쇠 꺽쇠로 고정한 밝은 색의 돌들이 사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라 페드레라, 채석장이라는 뜻의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마치 건축물 전체가 역동적인 자연을 보는 듯 강렬한 생명력을 가진 까사밀라는 가우디의 건축물 중 가장 파격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내부로 들어서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천장을 향해 타원형으로 뚫려 있는 안뜰의 모습입니다. 안뜰 주위로 아파트 8채가 무리지어 있는 6층 높이의 이 건물은 환기와 채광을 위한 독특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런 파격과 변형 때문에 처음 까사밀라가 공개될 당시에는 비행기 경납고 같다는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인 듯한 이 개성 있는 건물의 진면목은 가장 편리한 구조로 설계된 완벽한 주거 공간에 있었습니다. 매혹적인 장식과 현대적 설비를 갖춘 가우디의 연립주택은 부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과 방은 마치 바닷속을 흐르는 듯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며 가우디의 공간이 가지는 몽환적인 매력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입증한 까사밀라. 이곳에서도 가우디의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붕 위에서의 변주가 존재합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높낮이의 우열 없이 이어지는 지붕 위의 테라스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굴뚝은 마치 투구를 쓴 전사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도시를 위압합니다. 불규칙하게 세워진 굴뚝과 탑은 모자이크로 장식돼 있는데요. 특히 깨진 유리 조각으로 지붕을 장식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앞서갔던 그의 작품은 오늘날 현대 건축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Qui est aussi une œuvre très intéressante de Gaudi. Et nous essayons justement de leur parler de Gaudi, de du style. 하지만 스페인이 그를 사랑하는 것은 천재적 재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우디의 영혼이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가장 높은 첨탑 아래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를 마치 신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가우디 최후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창공을 가를 듯 솟아오른 옥수수 대궁 같은 첨탑과 성서 속 장면들을 담고 있는 외벽의 부조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신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탄생과 순환, 영광을 의미하는 각각 다른 면의 세 개의 파사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의 순간을 묘사하며 종교적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당은 가우디가 1883년 공사를 시작한 후 세기가 2번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 150m, 세로 60m의 거대한 규모로 지어질 성당의 완공은
2026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생애가 깃든 이 미완의 걸작 역시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성당 동쪽 가우디가 직접 완성한 탄생의 파사드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흡사 건물 자체가 흘러내리는 듯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파사드를 본 순례객들은 입장료가 성당 건축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마치 성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에 동참하는 듯한 묘한 흥분을 느끼며 성전으로 들어섭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마치 태양처럼 허공에 매달린 예수의 상이 기묘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직으로 길게 상승하는 내부의 구조는 거목이 늘어선 숲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합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동물의 문양과 기하학적으로 짜여진 천장의 무늬들은 이곳이 틀림없는 가우디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과 색채의 마술에 능했던 가우디의 특기는 이곳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창문을 투과해 들어온 햇빛은 나비처럼 성당 내부를 유영하고 오색빛으로 채색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성화는 성당 안을 경건하게 물들입니다. 지하의 박물관에서는 성당의 건축 과정과 오랜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당의 건축을 맡은 가우디는 말년을 성당 안의 작업장에서 보내며 숙식을 하며 살았을 정도로 성당 건축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40여 년간 성당을 위해 헌신하고 전 재산을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축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던 가우디는 결국 완성된 성당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우디의 뜻을 따르는 건축가들이 그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보지 못할 줄 알면서 그는 왜 그토록 헌신적으로 성당 건축에 매달렸을까요? 하염없이 이어지는 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당의 첨탑으로 향하다 보면 순례객들은 이윽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신이 자연을 창조한 예술가였듯 가우디 역시 바르셀로나에 생명과 영혼을 부여한 예술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우디는 전차에 치여 74살에 생을 마감했지만 후세의 건축가들은 여전히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당 건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으로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예술이 된 도시 바르셀로나.
무한한 상상에 형체와 질감을 부여해 건축물에 영혼을 불어넣었던 가우디의 작품은 그가 사랑했던 바르셀로나 곳곳에 남아 거장의 숭고한 예술혼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